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관련된 그림인데요.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고 나와 있죠. 자, 다음. 네, 오늘 주제 타이틀 되겠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사업으로 기회를 노리는 기업. 아까 앞에서 이제 그림으로 스포가 되긴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서 신문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포스코 홀딩스의 올 1분기 매출이 17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가 증가한 7,070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주력인 철강은 이익이 작년 1분기 대비 23% 감소를 한 3,459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대신에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선방을 했고 영업이익은 올 1분기 4,050억 원으로 33%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022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분 50.1%를 인수한 가스전 호주 세넥스에너지에서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3배가 넘는 313억 원의 이익을 냈고요. 10년 전 확보한 미얀마 가스전은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다음. 이 자료는 제가 59기 1분기 포스코홀딩스 분기 보고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앞에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언급이 됐었죠. 보시다시피 이제 앞에서 언급된 17조 9천억 원에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고 영업이익도 7,070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연히 봐도 영업이익이 증가량이 더 매출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네, 이 자료도 역시 분기 보고서에서 가져온 건데요. 포스코 홀딩스라는 기업이 이제 크게 네 가지 부문으로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2차전지 소재 부문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지난해 1분기 980억 적자를 냈던 리튬, 광석 등 2차전지 소재 사업이 올해 70억 적자로 손실폭을 크게 줄였고 글로벌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이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리튬 가격이 이제 회복세라고 하는데 그 결과 리튬 생산 자회사 실적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이 생산되는 염호 광산을 또 인수를 했다는 내용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국내 가동률이 낮은 공장은 가동을 멈추거나 생산량을 조정을 했고 새 신시장 개척에 이 포스코홀딩스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지난달 발표한 인도 오디샤주 600만 톤 규모의 일관 제철소 건설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예시가 나오고 있고요. 인도 최대 철강사 JSW 그룹과 약 11조 원 규모 제철소를 만들어서 해외 핵심 거점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급 강제 수요가 높은 미국의 경우 현대제철과 함께 루이지애나주에 연산 270만 톤 규모 제철소도 짓고 있다 이렇게 또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도 여전하다고 하는데 주력인 철강의 글로벌 과잉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신시장은 이제 실적이 나오려면 수년간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는 중국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다음. 이제 2022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분 50.1%를 인수한 가스전 호주 세넥스에너지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세넥스에너지 인수와 관련된 현지 주총 및 정부 승인 절차가 이제 완료되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4억 4,242만 호주 달러, 한화로 약 4,050여 원을 투자를 해서 지분 50.1%를 취득을 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세넥스에너지 경영권을 결국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포스코홀딩스 출범 후 성사된 글로벌 첫 인수합병이다 이렇게 또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넥스에너지는 호주 퀸즐랜드주에 위치한 3개의 가스전 아틀라스, 로마노스, 루이지애나를 보유하고 있고 자, 다음. 이제 호주 석유가스 분야 5위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블루수소 사업 및 CCS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생산된 가스를 LNG화해서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22년도 기사이긴 합니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 한 해 천연가스 소비량의 44%에 해당하는 천연가스 매장량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또 언급이 되고 있네요. 자, 다음.
이제 리튬 생산 자회사 관련해서 자료 보도록 할게요. 다음, 네, 포스코홀딩스 사업보고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일단 리튬 생산 관련된 회사들이 두 곳이 언급이 되는데, 포스코필 바라 리튬 솔루션 주식회사라는 이제 회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스코 리튬 솔루션 주식회사, 이렇게 또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이 생산되는 염호광산을 인수했다.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포스코가 8천만 달러, 하나로 3,119억 원을 투자를 해서 아르헨티나 염호의 광산권을 인수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자원개발 기업인 갤럭시 리소스와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 대한 광산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염호에서는 2차 현지 원료인 리튬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옴브레 무에르토는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있고, 포스코가 광산권을 확보하는 곳이 옴브레 무에르토 북부 지역이라고 또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이 서울시 면적의 약 3분의 1 크기라고 합니다. 2021년부터 포스코가 20년간 매년 2만 5천 톤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요. 고성능 전기차 약 55만 대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앞에서 언급된 염호가 위치한 곳이죠. 자, 다음, 2013년엔 칠레 마리쿤가 염호에서 이제 리튬을 생산하려고 했지만 계약에 실패를 해버렸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아르헨티나 염호 확보를 추진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호 대신 광석인 리튬 전광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과 폐 배터리에서 인산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포스코가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지난 2월 호주 필바라 미네랄스로부터 연간 3만 톤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리튬 전광을 장기 구매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사업시장 8년 만에 염호 확보에도 성공을 했고, 2021년부터 연간 5만 5천 톤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확보한 원료를 상품으로 바꾸기 위한 시설 투자에도 포스코는 노력을 하고 있고, 구미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며 광양에도 새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18년도 기사입니다. 자, 다음, 이제 인도 오디자주 600만 톤 규모의 일관 제철소 건설 사업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코가 인도 오디자주에 일관 제철소를 공동 건설을 하려고 현지 법인 사프란 리소시스 유한회사의 지분 50%를 취득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취득 금액은 한화로 약 1조 6,096억 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포스코가 말하길 인도 철강시장 대응 및 자동차 강판 시장 점유율 지수 확대를 위해 당사와 JSW가 인도 오디샤주에 일관 제철소를 공동 건설하기 위한 투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포스코는 JSW의 종속회사인 사프란의 신주를 취득한다고 하고요. 사프란은 포스코와 JSW가 지분을 50%씩 나눠서 갖는 합작법인으로 정한이 된다고 하네요. 자, 다음, 이제 현대제철과 루이지애나주에 연산 270만 톤 규모 제철소를 짓는다,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이제 전기로 일관 제철소 투자 규모를 확정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현대제철 그룹의 지분 80%, 나머지 20%는 이제 포스코가 확보한다고 합니다. 현대제철은 이제 미국 법인 설립에 14억 6천 달러를 하나로 약 2조 1,520억 원을 출자한다고 하고요. 현대제철은 미국 전기로 제철소를 소유하고 운영할 현지 법인에도 이제 같은 금액을 출자를 해서 해당 법인의 지분 50%를 확보한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이 자료는 이제 현대제철 전자공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현대스틸 USA 설립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14억 6천 달러, 하나로 약 이제 2조 1,522억 원, 2조 1,522억 원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 목적이 미국 자동차 강판, 특허 전기로 제철소 투자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다음, 나머지 지분은 현대차 미국 법인과 기아 미국 법인이 각각 15%씩 갖고 포스코가 나머지 지분 20%를 갖는다고 합니다. 현대와 기아는 각각 6,494억 원을, 포스코 그룹은 8,586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네요. 현대제철은 총 투입 비용 58억 달러, 하나로 약 8조 5,590억 원의 절반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29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2,790억 원은 제철소 소유 운영 법인이 차입을 통해서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현대제철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루이지애나 제철소를 통해서 이제 연간 270만 톤의 열연 및 냉연 도금 판재류를 공급할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언급된 열연 및 냉연 도금 판재류는 이제 철강을 고온 또는 상온에서 압연한 후에 내식성의 향상을 위해서 아연 등의 금속을 도금한 철강제를 뜻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압연은 회전하는 2개 이상의 롤 사이로 금속 소재를 통과를 시켜서 압축력을 가하는 가공 방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공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하이라이트 부분 좀 읽겠습니다. 당사는 미국에 신설 예정인 현대스틸 USA에 14.6억 불을 출자하고 현대스틸 USA는 미국 전기로 제철소를 소유하고 운영할 현대스틸 루이지애나 LLC에 14.6억 불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현대스틸 USA를 포함한 출자자들의 최종 지분율은 각각 현대스틸 USA 50%, 현대모터 아메리카 15%, 기아 아메리카 INC 15%, 포스코 20%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총 투입 비용 중 나머지 50%는 현대스틸 루이지애나 LLC가 차입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제 기사에서 봤던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서 신문 기사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